한때 천재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렸던 이름 정준영. 그의 삶은 처음부터 한국 대중문화의 평범한 궤도를 벗어나 있었다. 인도네시아, 프랑스, 중국, 필리핀 등 세계를 떠돌며 형성된 그의 배경은 독특하고 자유분방한 개성을 빚어냈다.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국경 없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록스타의 태동이었다. 그의 방랑하는 어린 시절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유년기부터 다양한 문화와 언어 환경에 노출되면서 그는 한국 사회의 엄격하고 규격화된 도덕적 잣대나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묘한 거리감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거리감은 이후 그의 자유분방한 예술적 표현의 원천이 되었지만 동시에 기본적인 윤리적 경계에 대한 둔감함으로 이어지는 양날의 검이었다. 그는 한국 사회에 이방인의 매력과 개인주의의 상징으로 등장했다. 그는 가수의 꿈을 품고 혈혈단신 한국으로 돌아왔다. 초기에는 인디밴드 활동과 함께 얼짱시대 출연을 통해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의 독특한 외모와 기존 아이돌과는 차별화된 아웃사이더적 매력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리고 2012년 슈퍼스타 K4 무대에 오르면서 그 잠재력은 폭발적인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특히 로이킴과 함께 부른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회자된다. 당시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호소력과 카리스마는 심사위원 이승철로부터 제3의 혁명이라는 극찬을 이끌어냈다. 마치 틀에 박힌 한국 가요계의 혜성처럼 나타나 규범을 깨뜨리는 듯한 인상이었다. 그는 최종 3위를 차지하며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자유와 재능의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대중은 그의 미숙함마저도 천재성의 일부로 포용했다. 오디션 직후 정준영은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예능계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의 전성기는 KBS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시즌 3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는 엉뚱한 막내 예능 천재로 불리며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가 구축한 예능 캐릭터는 매우 영리했다. 1박 2일에서 그는 형들의 예상을 뒤엎는 4차원적인 행동,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번뜩이는 재치, 그리고 때로는 무관심한 듯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하는 순발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엉뚱함은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자유로운 영혼으로 포장해 주었다. 그의 존재는 프로그램의 핵심 동력이 되었으며 특히 20대 남성 시청자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자 기존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젊음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정준영의 이름은 젊음, 자유, 재능의 동요처럼 쓰였고 그의 출연만으로도 프로그램 시청률은 상승하는 마법 같은 현상이 이어졌다. 이 시기의 정준영은 마치 영원히 지지 않을 태양과 같았다. 무대 위에서는 강렬한 록 스피릿을 뿜어냈고 방송에서는 순수하고 예측 불가능한 매력으로 대중을 무장해제시켰다. 대중은 그의 독특함을 천재성으로 해석하며 그의 모든 행동에 전례 없는 관대함을 보였다. 정준영이니까라는 쉴드는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까지도 개성으로 둔갑시키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었다. 그러나 이 황금의 시대의 화려한 조명 아래 그의 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대중의 과분한 사랑과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된 연예인으로서의 무형의 권력은 그의 윤리적 나침반을 고장내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법과 도덕의 경계 위에 존재하며 대중의 사랑이 곧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오판하기 시작했다. 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그를 감싸 안을 때 그는 자신의 사적인 영역에서 가장 위험하고 비뚤어진 방식으로 그 힘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천재의 이미지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2016년이었다. 당시 그는 전 여자친구로부터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여자친구가
소송을 취하하고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말은 정준영 본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결정적인 독이 되었다. 법적 처벌을 피하면서 그는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미디어와 대중 역시 그의 자유분방한 사생활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이 사건의 본질적 심각성을 간과했다. 당시 그의 변호인은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라며 가볍게 치부했고, 일부 팬들은 그의 복귀를 열렬히 환영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2차 가해적인 시선까지 던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이미 카메라라는 도구를 예술적 표현이 아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윤리적 파괴를 일삼는 영역에서 다루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명백한 불길한 전조였다. 그는 잠시 활동을 중단했지만 복귀 후 1박 2일 제작진은 그를 기다렸고, 굳건한 팬덤과 대중의 관용 속에서 그는 곧바로 전성기 때와 같은 인기를 되찾았다. 이면죄부와 같은 빠른 복귀는 그의 오만함을 더욱 키웠고, 감춰진 그의 이중생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드는 심리적 배경이 되었다. 깨진 거울의 파편들이 다시 모여 잠시 하나의 형상을 이룬 듯했지만 그 내면의 균열은 훨씬 더 깊어진 상태였다. 그리고 2019년 한국 사회의 밑바닥을 뒤흔든 버닝썬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정준영의 경력은 문자 그대로 폭발하여 산산조각 났다. 그가 동료 연예인 및 지인들과 참여했던 단체 채팅방의 내용이 공개되자 대중이 사랑했던 천지의 가면은 잔혹하고 처참하게 벗겨졌다. 채팅방 속의 대화와 영상은 정준영이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비하하고 조롱하며 공유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기사 제목이 함축하는 삭제된 영상 속 12가지 진실의 핵심이다.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윤리적 괴멸의 실체였다. 그가 모든 것을 잃은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공인으로서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극도의 무감각을 보인 오만함이었다. 정준영은 대중의 환호와 인기가 부여한 무형의 권력을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 타인, 특히 여성을 대상화하고 그들의 인격을 짓밟는 도구로 사용했다. 채팅방의 대화는 피해자의 존재와 고통을 완전히 지워버린 채 범죄 행위를 마치 무용담처럼 희화화했다. 예를 들어 1박 2일에서 순진하게 잠꼬대를 하던 모습이나 길거리에서 밥을 얻어먹던 엉뚱한 막내의 이미지는 뒤편에서 벌어지던 추악하고 계획적인 성범죄 행위를 가리기 위한 완벽한 엔터테인먼트적 위장술이었던 셈이다. 대중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열광하는 동안 그는 그들의 눈을 속이며 사회적 책임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는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외에도 집단 성폭행 가담 혐의로 1심에서 6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의 심판은 무거웠다. 비록 항소심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5년의 징역형으로 감경되었지만 이는 법이 허락하는 가장 가혹한 처벌 중 하나였다. 한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았던 천재는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자신의 덧없는 영광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가 이룬 모든 명성과 성공, 그리고 쌓아올린 경력은 한순간에 범죄자라는 주홍글씨 아래 무력하게 무너졌다. 그의 이름은 이제 재능 있는 예술가가 아닌 디지털 성범죄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록되었다. 2024년 3월 정준영은 그 어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대중의 환호도 없이 조용히 만기 출소했다. 한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인파 속에 살았던 그였지만 출소 현장에는 그의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한국 사회에게는 지워야 할 혹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기억의 일부가 된 듯했다. 이 침묵 속의 출소는 과거에 화려했던 전성기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사회적 추방의 완벽한 상징으로 남았다. 출소 후 그의 근황에 대한 보도는 무척이나 대조적이며 불확실하다.
한편에서는 그가 오랜 기간 쌓아온 음악적 재능을 되살려 음악 프로듀서로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는 그가 자신의 핵심 역량으로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려 한다는 희망 섞인 관측을 반영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프랑스 파리에서 목격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심지어 프랑스에서 한식당을 개업할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루머까지 흘러나왔다. 이는 한국 사회의 냉혹한 시선을 피해 아예 국외로 도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러한 상반된 소문들은 그의 과거가 얼마나 끈질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여전히 재능을 발휘하고 삶을 이어가려 하지만 대중은 이미 그에게서 천재의 빛을 영구히 회수하고 범죄자의 꼬리표만을 남겨두었다. 그의 재능이 아무리 빛나더라도 그 빛을 지탱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적 기둥이 부러진 이상 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연예계나 공적인 영역에 설 자리는 영원히 봉쇄된 것이다. 감옥에서의 5년은 법적 처벌을 완료했을지 몰라도 사회적 징벌은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정준영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연예인의 개인적 일탈이나 몰락을 넘어선다. 이는 한국 사회, 나아가 디지털 시대의 모든 공인들에게 던져진 재능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준엄한 질문이다. 그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타고난 예능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인간적 도덕성을 갖추는 데 완전히 그가 모든 것을 잃은 단 하나의 이유는 그의 재능 부족이 아니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실패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극도의 무감각,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영향력과 특권을 사적인 쾌락,